자,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 상임법 10조에 나오는 규정이죠. 계약갱신 요구권.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가를 안 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 자, 근데 이 법이 언제 새로 들어온 법이냐면, 요날, 원래 5년이었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원래 처음 상임법이 처음 들어와서 2002년 11월 달에는 얘가 5년이어서 5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러다가 2018년에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으로. 지금은 요 10년. 제가 이제 앞으로 상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에도 있죠. 이게 상임법하고 주임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상가 이야기 할게요. 자, 주임법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조문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임법은 그 규정이 언제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임법은 기간이 아니고 횟수로 되어 있죠. 1회. 주임법은 기간이 아닙니다. 횟수, 한 번만 갱신 요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 상임법은 기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상임법은 10년이란 기간, 주임법은 1회라는 횟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언제 행사하는가에 따라 몇 년까지, 10몇 년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상임법은 아니죠. 상임법은 이렇게 묵실갱신으로 계속 가요.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전달 없이. 그리고 한 10년째 되는 때까지 묵실갱신이 와가지고 얘가 이때 더 있겠다고 갱신 요구하는 경우 있죠. 처음 하는 거야, 처음. 10년 동안 묵실갱신으로 계속 오다가 이때 갱신 요구 들어줘야 된다, 들어줄 필요 없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요 차이는 하나는 알아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됐죠? 자, 이제 상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자, 우리 상임법이 말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임대인이 A고요. 임차인이 B입니다. 2년을 만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상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을 한번 알아보죠.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만족하고요. 지역별로 정해놓고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도 갖고 있어요. 건물의 인도와 전입신고도 다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자, 임차인이 이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면 채권 상태로서의 모든 보호장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2년 만기니까. 자, 쭉 가다가 우리 상임법 10조는 만기 도래 1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얘가 그 임대인에게 정해놓은 조문을 따라가면 자기가 갱신 요구를 하려면 적어도 요때 전까지는 갱신 요구를 들어가는 게 맞죠? 1월 전까지. 자,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상임법, 주임법이 정해놓고 있는 갱신 요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무조건 들어줘야 돼. 단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거절 못하는데 단 상임법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8가지 법정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누가? 임차인이 상임법이 정한 8가지 법정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고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상임법이 정해놓고 있는 8가지 법정 사유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악의의 임차인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악의의 임차인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7개는 제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중간에 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설명드릴 건데, 그 8가지 조문 중에 7번째. 지금은 개정된 내용 그대로 제가 다 실어놨는데, 처음에 상임법이 발표될 때, 그때 요 7번 조문이 이대로 돼 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됐어요. 자, 처음에 법이 발표됐을 때는 딱 요렇게만 돼 있었어요. 7번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법원의 판사님들이 전부 이 조문을 드라이하게 해석해서 전부 임대인 손을 다 들어줘 버렸어요. 임대인 100% 승소. 이 법의 취지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실에 있는 뒤에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따라 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조문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맞게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유만 가지고 일방적인 임대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거절 못한다. 어떻게 해야 이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원칙이 반드시 이런 사실관계가 사전에 고지돼야만 거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죠. 사전에 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지 시점 언제 알려야 될까? 계약 체결 시. 계약할 때 미리 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려야 되느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던져만 놓고 악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알리는데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요. 이건 본법에는 안 나오고요. 시행령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만 이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안 알려도 이걸 이유로 정당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자,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즉, 미리 이런 고지가 없었어요. 이런 이유라면 임대인이 정당하게 이걸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고 있어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이러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건물주, 임대인 혼자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사전 고지가 되지 않아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당연히 인정해 줘야죠. 개발 계획 등에 의해서 해당 건물의 철거가 확정된 경우. 이 대표적인 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재개발 사업에 그 철거가 확정되면 그런 데는 더 있고 싶어도 더 있게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사전 고지가 되지 않아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여기에 법이 말하는 8가지 법정 사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반대로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8가지 말고는 거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8가지 말고는 임대인이 거절 못해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